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큰 조공을 꾀하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제10차 그런 대북 경제 제재 조치에 직면하여 식량과 전력 그리고 연료를 비롯한 전반적 경제 부분들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정말 주민들과 또 간부층 포함해서 어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내부 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북한이 각 강연구들에서 진행하는 강연에서는 평창 올림픽만 끝나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경제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시에 해소돼 가지고 강성대국 건설에 본격적인 그런 지름길이 열리며 9월에 공화국 창건 기념일이 행복을 찾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들을 주고 있어서 도대체 북한 당국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 또 어떤 타산 밑에 이런 이야기들을 주민들에게 설파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짝이 없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돌아가고 체제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막대한 양의 수입품을 들여와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입품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마 디젤류와 그리고 휘발유와 같은 유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제유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식량입니다. 식량. 또한 사치품. 김정은과 로얄 패밀리들이 써야 될 그리고 또 이런 선물 정치를 통해서 간부들을 틀어쥐고 자기한테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사치품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생필품이 있습니다. 전국의 시장들에서 대량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생필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IT 제품과 IT 기술. 또한 중요한 것은 현금이겠죠. 현금은 금강산과 개성공단만 가동하면 1년에 몇억 달러씩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지금 북한 타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 가장 없는 것 중 경제를 가동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원부자재와 설비와 기계의 부족입니다. 또 하나는 노동력과 광물, 해산물, 농토산물 같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대에 실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중요한 수출입 아마 희망 품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지난해 12월 23일에 진행된 유엔 안보리에서 제10차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2397호에 의해서 전면적으로 차단되게 됐습니다. 2397호의 주요 제재 내용 골자들만 좀 먼저 살펴본다면 일단 연유는 연간 400만 배럴 이상 수입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제유, 이 정제유는 비행기에 쓰는 항공유와 같은 건데 이거는 50만 배럴 상한입니다. 북한 노동력 고용은 2년까지로 상한을 두었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 반영되어 있는 물자들이 실렸다라고 하는 정확한 단서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시키는 아주 강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북한 경제를 옥죄이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많은 재원들을 돌릴 수 없도록 발을 단단히 묶어 내놓고 있는 거죠. 바빠맞은 김정은 바로 올해 마치 자기가 큰 아량과 또 남한의 이런 주민들에 대한 자기 선심이나 쓴 듯이 평창 올림픽을 참가한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힘으로 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남북 간에는 평창 올림픽 참가를 위한 평화의 무드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북한은 아마 본격적인 대북 지원을 요구해 나설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우리가 먼저 선의의 대표단을 보내고 엄청난 인원들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그 협력을 해왔으니 그럼 다음 당신들이 우리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다. 그 요구란 무엇인가? 대북 지원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론 북한은 조공이라고 주민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공이란 무엇이냐? 북한이 강력한 핵과 미사일 그 자위력 앞에서 제발 우리한테 핵 공격을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자 이제 북한으로 본격적인 물자들이 들어가고 남쪽에서는 개성공단이나 또 금강산 관광 또 개성관광 백두산 관광 이런 것들을 벌려놓음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북한으로 엄청난 현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까지 중국 그 단동을 통해서 들여오던 그 70% 이상의 북한의 생필품들을 들여오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의 결정적인 그 압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단동 신의주 간의 그 무역 통로를 가장 아주 좁게 막고 있는데 얼마 지금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중무역의 우회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중국의 대북 통로 봉쇄가 이거 완전 물먹게 됩니다. 우회로를 찾았으니까요. 또 이걸 통해서 이제 보셨지만은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되는 건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5대 경제난, 전력난, 그리고 식량난, 원부자재, 식량난 이런 경제난들을 결국 남한의 빨대를 꽂고 이 경제난을 뚫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 경제난을 돌파하기 위한데 필요되는 수혈을 어디서 해주길 바라는가? 바로 남한이 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분수령이 있습니다. 그 분수령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 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생존해서 그 세상에 가장 포악하고 악랄한 독재 정권을 시하는데 그것이 70년 동안 존재한 그것의 정당성 또 그것이 앞으로의 영속성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자기들이 70년 동안에 그 모든 살인과 독재와 그리고 인권 말살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9월의 공화국 창건 기념일 이걸 갖다가 국제사회가 보란 듯이 큰 잔치를 벌려놓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게 노동당의 덕택이고 김정은의 리더십의 결과이고 김정은의 인민사랑의 결과이다라고 하면서 오늘 같은 공화국 창건절에 베풀게 된 잔치가 앞으로 북한이 미래에 있냐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건절에 뭔가는 줘야 되겠는데 지금부터 가동해가지고 남쪽에서 그런 물자들과 그리고 앞에서 이제 본 그런 수입품들을 챙겨오지 않으면 중국은 이제 딱 막고 있죠. 챙겨오지 않으면 공화국 창건 기념일을 정말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이 계속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결정적 판결의 시기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북한은 남한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를 무력화시키게 한 터널을 뚫지 않으면 결국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이게 최종 완성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평화의 무드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 공격을 해야 될 그런 명분과 타당성이 좀 희석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국제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남북 간에 지금 뭔가 화해와 평화의 무드를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들을 잘 얼려서 남북 간의 교류를 통해서 무엇인가 북한의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북미 회담에 그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가느다란 기대를 가지고 이제 왜 미국이 공격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그 반문을 던진다고 하면 미국의 북한을 이제 결정적으로 요청하게 한 한방에 있어서 미국의 선택이 좀 복잡해지시는 거죠. 이런 것들도 북한은 다 감안해서 이번에 정말 평창 올림픽 참가라고 하는 그 카드를 쓰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웃기는 게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선수단과 뭐 공연단 그리고 뭐 참관단 고위대표단을 보냈어요. 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눈이 활딱 뒤집어져 가지고 야 남한이 이렇게 잘 사는가? 아 그럼 우리가 사는 건 이게 뭐이냐?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런 사실들이 입에 입을 모아가지고 북한사회에 퍼져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뭐 남한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도 이 체제를 뒤에 엎어야 되겠다는 반정부 활동이라도 일어나길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럴 수도 없고 오히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돌아가서 남한에 와서 본 모든 것들 다 지우고 남한에 와서 가졌던 좋은 마음들 그것들을 적개심과 그런 복수심으로 바꾸기 위한 일대의 사상 총화를 아마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밖에 나가서 남한에서 보고 들었던 것을 한마디라도 자기 주변에 토설할 때는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를 포함해서 가장 무서운 그런 극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애당초 그렇게 할 사람들은 이번에 남한에 한 명도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평창올림픽에 북한에서 참가해서 우리 돈을 써가지고 북한 수백 명의 그런 북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극진하게 대우하고 뭐 해주는 게 그래서 통일로 가는 큰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참관단이고 그냥 선수단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응원단이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유경순 여사가 북한의 간첩에 의해서 북한에 쓰러졌던 바로 그 무대에서 김정은의 선전부대가 그 무대를 장악하고 자기들이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들은 아마 그 노래를 매우 신나게 부를 것입니다. 승리자의 쾌감을 가지고. 자, 이제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소위 김정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김정은의 아량과 배를 입혔다라고 북한이 생각하죠. 그러면 한민족은 그런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뭔가는 갚아야 될 것이고 북한은 당연히 갚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당신들이 우리하고 약속한 그 이후에 남북관계 해소와 그리고 본격적인 경제협력 이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들은 엄청난 공짜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기업들과 또 남한의 그 많은 그 재원들을 가지고 북한으로 가서 북한 경제난을 해소하는데 직접적인 그런 도움을 줄 것. 즉 남북 경제 교류라고 하는 형식이지만은 엄청난 남한의 기업들의 희생을 아마 그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대북 경제 교류가 진행되는 그 현장에서는 또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우리 수건 과제를 우리 정부가 요구하겠죠. 그럼 북한은 뭐겠습니까? 이미 그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했지만은 12명의 중국 식당에서 일하던 여성 종업원들을 전부 돌려보내라. 이 말도 안 되는 이 강도적 요구를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13명은 전부 아니더라도 자원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몇 명은 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흥정을 벌리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흥정 자체가 이건 죄악이고 민족 망고의 대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믿고 대한민국을 한 민족으로 믿고 온 탈북자들 남한에서까지도 자기를 지켜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김정은 그놈한테 다시 우리가 끌려간다면 국제사회는 또 탈북자들은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분명하죠. 만약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또 커다란 무엇인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뜯고 저렇게 뜯고 따내고 비틀어 짜내가지고 남쪽으로부터 엄청난 것들을 짜내가지고 북한은 결국은 구구절 자기들이 더 이상 북한 주민들에게 속일 수도 없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북한 정권이 핵심적인 그 핸디캡을 건드리게 될 9월의 그 소위 잔치날 이거를 제대로 좀 차려보자고 하는 것이 북한의 속심입니다. 이것을 우리 정부는 잘 알고 있다라고 여러 차례 걸쳐서 말하는데 잘 알고 있는 것과 우격다짐 그리고 벼랑 끝 전술들 그리고 북한의 그 간계를 우리가 다 캐치를 하고 막아낼 수 있을까요? 특히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실시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나서고 있고 우리 또한 그 대북 제재 결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 표하고 그 대북 제재 차단벽에 구멍을 뚫는 북한이 그 속인수 관계를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말려 들어가거나 지어는 그냥 가져다가 뭔가 바치려고 하는 이런 폐단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대북 제재에 찬성하고 이행하겠다 하지만 사실은 북한으로 뭔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가게 된단 말이죠. 그럼 이거 행동과 정부 입장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더 이상 인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애당초 미국은 평창 올림픽을 환영하지만은 북한에 있는 핵과 미사일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며칠 전에 있었던 면두 국정연설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죠. 우리 탈북자 지성호 씨를 소개하면서 이런 파렴치한, 이런 극악무도한 북한 정권, 이 지구상에서 가차없이 괴멸시켜야 한다는 그런 톤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중국이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사실에도 우리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강하게, 또 유엔 안보리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정말 뻗치다 못해서 결국엔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으며, 최근에 북중 관계는 굉장히 냉각되어 있는 것이 현지 통신원들로부터의 보도입니다. 얼마 전에 연합뉴스는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단동에서 북한 사람들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이죠. 함께 이제 행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북한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밀무역을 대대적으로 단속해야 하며, 일부 북중 합작 기업들은 중국 단독 출자로 전환해 북한 고용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단동 주민들은 최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와 교류에 나서고 있는 남북한 관계가 개선돼 북중 무역이 원상복귀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수입업자들 붐비던 단동 고려거리 상점 대다수가 문을 닫았다라고 현지 사전을 이제 올리기도 했는데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 수입업자들, 그리고 북한의 외교관들은 다 문을 닫은 그 식당 안에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언제 이게 재개될까?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남한이 먼저 그 강력하게 쳐진 유엔 대북 제재 조치 차단벽에 구멍을 뚫고 북한으로 상품들을 보내고, 북한으로 현금을 보내고, 북한의 용역과 또 수출품을 보내고, 이렇게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결국은 중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북한과의 거래에 차단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원상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그 연합을 해서 북한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는 우리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결국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반증하고 있는 현장 사진을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NKTV 현지 통신원들이 보낸 영상을 통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1월 27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여기는 중국 단동에 북한 트럭들이 운구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북한 트럭들이 엄청 지금 주차되어 있는데요. 차량들마다 그득그득 이렇게 상품을 적재했습니다. 물론 생필품일 수도 있고요. 또 사치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럼 이게 북한의 차량이 맞는가, 중국의 차량이 아니겠냐라고 의심하겠지만 좀 클로즈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 이게 화물 차량들입니다. 실제 이게 북한 노동자들과 또 북한 여성들이 이 차를 타고 같이 지금 뭔가 북한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평북 83이라고 썼죠. 평북이라고 써있는 북한 차량의 남부가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상품들을 싣고 있고요. 평북 03, 3010이라고 북한 남부가 딱 있죠. 이런 차량들이 며칠 전부터 엔진이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이런 차량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입니까? 중국은 남북 관계가 좀 개선돼서, 남한으로부터 북한으로 물자가 들어가고 대북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북중 경제인들에게 결국은 또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과거에 북중 무역에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로 금방 복원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냥 허용해주면 수요와 공급이 있으니 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가 바라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국제사회가 어떻게 만들어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처입니까? 2397호는 10번째로 취해진 대북 경제 조처로서 사상 가장 강력한 그런 조치입니다. 해상 차단까지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갖다가 무력화시키고 대북 지원이 그 시작됐다는 기미만을 지켜보면서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국의 그런 북중 경제인들에게 말미를 주고 남북 간만 시작하면 중국은 거침없이 과거의 어떤 선례대로 북한에 돈 벌기 위해서 엄청난 물자들을 아마 방출할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상황하고는 너무도 거리가 멀고, 아니 북한에 대한 고강도의 대북 제재 조치를 통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면서요? 그렇게 유도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하고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하는 이 속타는 마음들을, 안타까운 마음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